요즘 TV 소리가 예전보다 커지셨나요? 대화 중에 자꾸 되묻는 일이 늘었나요? 저는 이비인 훅과 전문의로 이런 분을 자주 봅니다. 그 중에서도 박기준님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박기준님은 올해 72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소리도 잘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 신호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6살 손녀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하지만 기준님은 그 말을 듣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손녀는 금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할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답니다. 그 장면이 박기준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난청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청력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보며 제 표정도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를 두면 뇌가 먼저 지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난청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뇌가 대신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뇌는 소리 하나에 3배의 에너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말없이 검사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왜 이렇게 깜빡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박기준님께 다시 설명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키울 뿐 신경을 살리진 못한다고요. 문제는 귀가 아니라 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준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요. 그 질문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박기준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하루 10분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박기준님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작은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귀와 뇌를 깨우는 10분 루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종이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같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목소리가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으신가요? 손주 말이 가끔 흐릿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지금이 귀와 뇌를 되돌릴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정보가 닿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변화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난청이 왜 뇌를 흔드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준님께 난청은 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청은 뇌가 먼저 지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의아해하며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귀가 소리를 못 받아들이면 뇌가 빈자리를 채웁니다. 귀 대신 뇌가 소리를 분석하려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평소보다 3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뇌 산소 소비가 70% 증가한다고요. 생활비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전기세에 쓰는 셈입니다. 나머지 영역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기억 영역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박기준님은 제 설명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왜 자꾸 깜빡했는지 이해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청각신경은 근육처럼 안 쓰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막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경은 빠르게 죽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면 청각 회로도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요즘 외출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신경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기 전이면 자극으로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귀 주변 미세혈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귀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다고 했습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귀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귀를 악화시킵니다. 박기준님은 자신의 혈압약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기준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극하면 뇌는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10분 루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루틴은 비싼 약이나 장비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습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제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생님, 그 10분 한번 정말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난청은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10분 루틴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하시면 분명한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박기준님께 전한 첫 번째 방법은 귀 마사지였습니다. 손으로 귀를 감싸고 귀 뒤 움푹한 곳을 눌러야 합니다.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독이 되니 지그시 눌러야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반복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 혈류를 깨우는 효과가 큽니다. 아침 2분, 저녁 2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귀가 덜 막힌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 집중 훈련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생활 속 미세한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들리지만 점점 뇌가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이 훈련에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말하기 연습이었습니다.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단어를 따라 말하는 방법입니다. 아, 에, 이, 오우 발음을 또렷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턱과 목 근육이 풀리면서 귀 혈류도 좋아집니다. 박기준님은 이 연습이 가장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호흡을 맞추면 더 좋습니다. 목과 귀는 혈관으로 연결되니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박기준님은 스트레칭 후 어지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한 잔이었습니다. 혈액이 맑아져 귀로 가는 흐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박기준님은 아침마다 물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이 5가지를 합쳐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귀가 덜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TV 소리를 줄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할 때 되묻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가 박기준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라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말이 박기준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분의 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와 뇌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어질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가 깨어난 후에 변화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박기준님은 루틴을 시작하기 전 불안이 컸습니다. 소리가 흐릿해지고 기억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분 루틴을 꾸준히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귀가 조금씩 열리니 마음도 열렸습니다. 뇌가 맑아지니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박기준님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진료하며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기준님처럼 꾸준히 하는 분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귀는 늦게라도 자극하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청력은 뇌와 직결되고 그 연결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귀가 깨어나면 기억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손녀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기쁨, 아내의 부름에 되묻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 모든 변화가 박기준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작은 기적이 여러분께도 오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난청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뇌는 자극하면 깨어납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의 습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딱 2분만 귀 마사지를 해보세요.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일주일이면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족도 느낄 정도로 좋아집니다. 박기준님이 그러셨듯 여러분도 변화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께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귀와 뇌 건강 정보를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변화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끝 운동으로 뇌를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선택이 내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귀와 맑은 뇌로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